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입니다. 연금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월급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 보험료 외에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연 2천만 원을 계상할 때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이 높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연금소득이 높으면 직장가입자라도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50%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금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도 남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가구별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되는지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일단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 2천만 원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합산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공적연금 50%에만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건보료 부과할 때 얘기입니다. 피부양자 되는지 따질 때, 그러니까 합산소득 2천만 원을 계상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몽땅 합산합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은 부부 각자 따져서 통과한 사람은 피부양자 될 수 있지만 소득은 각자 따지되 한 사람만 통과 못하면 부부 둘 다 탈락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 167만 원 초과하면 둘 다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최근 줄었습니다. 건보료의 영향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지, 기초연금도 깎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니까 한 번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진입하면 부부 둘 다 평생 피부양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 넘는 공적연금이 세월이 흘러서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른 소득은 없는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67만 원을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연금을 감액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으면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하면 대략 12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 액수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연금 액수를 30% 이상 줄여서 120만 원으로 시작하면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른다 해도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초과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도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전 월 167만 원 될 때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건보료 무서워서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건 공감하지 않지만 정상 수령하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조기 수령하면 오랫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조기 수령해야 되겠죠. 조기 수령하면 유족연금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난 연금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조기 수령해서 연금 액수가 깎였거나 연기연금으로 연금 수령 액수가 늘었어도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득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부부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323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았던 늦춰서 받았던 상관없이 기본 연금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되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따질 때는 실제 당기거나 늦춰서 받은 금액으로 합산하지만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실제 당기거나 늦춰서 받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연금 소득에 잡히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 소득에 유족연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건보료 부과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월급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월급의 소득에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주지만 나머지 금융, 연금소득은 세해 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공무원연금 연 1,500만 원, 금융소득 연 700만 원이면 해당할까요?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1,500만 원만 해당하니까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네요. 직장보험료 외에 따로 건보료 내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이 넘는지 계산할 때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아예 빼버립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몽땅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연 1,500만 원, 금융소득 연 1,200만 원이면 보수의 소득은 2,7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1,200만 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수의 소득이 2,7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한 700만 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50%의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외에는 어떤 연금도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월 250만 원 받는다면 월 8만 9천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비과세보험이나 연금저축, 적립 IRP 계좌내 적립금과 퇴직급여에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험 파시는 분들이 너무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걱정하는 바람에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복지부 공식 입장까지 언급하며 진정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ISA 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해서 건보료를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건보료 줄인다고 아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적립을 기피하는 건 이자 소득세 무서워서 예금 안 하겠다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사적연금 통산해서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세금 걱정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보료가 복병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연금 준비를 안 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고 각종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건보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 둘 다 탈락합니다. 이때 2천만 원을 계상할 때 연금소득은 세전금액으로 100%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서 연금이 줄어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서 연금 액수가 줄어도 유족연금 받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서 연금 수령 액수가 줄어도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소용없습니다. 당초 받을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에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때 2천만 원을 계상할 때 연금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100% 포함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1,000만 원 초과하면 몽땅 합산합니다.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의 국민연금 연 2,2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공적연금이니 200만 원의 50%만 부과하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수의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전액 건보료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50%에만 부과하고요. 건보료를 줄이는데 연금계좌가 아주 유용합니다.
웬만하면 여윳돈들은 세액공제 여부를 떠나서 연금계좌에 몰아넣어 놓고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연금계좌에 몰아넣을 수는 없으니까 ISA 계좌를 징검다리 삼아서 3년에 6천만 원씩 ISA 만기자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건보료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연금 계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에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 요건이 되면 아무런 세금 없이 필요한 금액만큼 찾을 수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연금 부자 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